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제가 제목을 안철수의 합당시도, 즉 국힘 꼰대들이 안철수의 합당시도로 인해서 국힘은 분당 깨지며 외곽에 개혁 보수와 중도, 일부 진보층까지 합류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창당돼서 정권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주호영, 정진석, 조경태, 장제원 이런 놈들이 있죠. 홍문표, 박진, 권영세 이런 꼰대들에 의해서 안철수의 합당 시도를 하는 것이 통합이고 자강이다, 이런 무 논리를 펴고 있죠. 안철수를 들이는 시도에 의해서 국민의힘은 깨지고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밀면서 국힘은 깨지고 개혁 보수들이 다 윤석열 쪽으로 합류하며 중도층의 대부분이 윤석열 쪽으로 합류하며 진보층 일부도 윤석열 쪽으로 합류하며 그 결과는 대권을 쟁취하는 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데요. 혹시 오해가 되실까 말씀드리는데,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개혁 보수 쪽이죠. 약 10여 년 전부터 보수는 이명박 박근혜의 싸움으로 인해서, 보수 내부의 싸움으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했고, 2016년 친박 파동 때문에 보수는 그 길로 몰락의 길에 들어갔습니다. 5년을 대패를 한 것을 김종인 씨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10개월을 노력했으나 그 과실을 국힘 꼰대들과 또 안철수가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국힘의 승리가 아니고 국민의 승리고 야권의 참패고 안철수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조까라. 따라서 국힘이 김종인 씨가 떠나자마자 안철수의 통합이 자강이다, 또 홍준표의 복당이다, 김무성이 실권 장악이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힘은 반드시 깨집니다.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 1년 반 동안 진행하면서 보수를 계획하며 중도를 끌어들이며 진보 일부층까지 우리가 국힘 속으로 품어야지 정권을 쟁취할 수 있다 하고 일관된 방송을 했죠. 근데 지금 안철수란 인간은 보수가 아니고 중도도 아니며 중도 좌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안철수는 극자 박원순과 문재인에 의해서 둥지를 틀려다가 실패하자 전라도에 처박혀서 전라도의 38석을 국민의당을 녹색도울풍을 일으켰다 그랬고, 현재는 전라도에서도 팽을 당하자 국힘 거구하고 손을 잡고 국힘 쪽으로 들어가서 지 대권력을 불태우고 있는데 그것은 헛된 꿈일 것이다 하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어제 찍는 그 영상부터 제가 국힘은 깨져야 한다, 좀비 정당이므로 좀비 정당에 김종인 씨도 탈출을 했고 윤석열이도 들어갈 리가 없다. 안철수만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들어가든 대선 전에 들어가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철수는 결국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들어가면은 국힘은 더 빨리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지금 국힘이 깨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어제 김종인 씨가 저 아사리판이다, 국힘. 자강하고 개혁하라 그랬더니 자강 개혁은 어디 두고 안철수를 들이는 게, 외부 세력을 들이는 게 자강이라고 지랄 발광을 한다. 그만큼 국힘 저것들은 줏대도 없고 개혁도 불가한 세력이다. 문재인으로부터 정권을 뺏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집단이다, 이렇게 하고, 국힘의 그 안철수 그 덧보잡 최고위원한 구형물한 30대 놈이 김종인 씨를 갖다가 범죄자다, 그리고 권은희는 나와가지고 김종인 씨가 안철수의 능력이 두렵고 안철수가 자기를 잡아먹을까봐 김종인 씨가 안철수를 개인적으로 폄하하는 거다 하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고,
국힘 내에서 배현진이라든가 홍준표 그건 외곽이고 배현진이라든가 장재원이라는 놈은 김종인 씨를 안빠들고 같이 똥싼 늙은이 치매 늙은이다 하고 그죠? 직격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오늘 아침 문화일보 특종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김종인 씨가 이번 주에 금태섭을 만난다 이렇게 되죠. 어제부터 금태섭이가 어제 그저께부터 하는 말이 진중권 서민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제3세력을 형성해서 대권을 갖고 와야 된다. 민주당이나 국힘은 계획이 없으므로 국민들한테 버림받은 당음으로 제3세력을 형성해서 판을 깔아야 한다. 금태섭이가 며칠 전부터 그러죠. 금태섭이는 파워 없어요. 파워 없어요. 그리고 진중권 서민을 따르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건 그냥 평론가에 불과하지 진중권 서민이는 진보예요. 진보. 좌파란 말이죠. 그러나 한번 섞어보겠다. 문재인을 이탈한 진보층이 조금이라도 제3세력에 도움을 준다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금태섭의 생각인데 금태섭은 아직 멀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김종인 씨가 어제부터 말이죠. 이야기를 하죠. 금태섭이 말하는 신당론 같은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금태섭이하고 문화일보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 안에 김종인 씨를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상의를 드릴 거다. 금태섭가 이러고 있죠.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김종인 씨는 윤석열을 대권 주자로 키워서 정권을 쟁탈하려고 벌써 마음을 먹고 있어요. 별의 순간 그런 게 함부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김종인 씨가 신당 제3세력의 창당을 위해서 금태섭이를 간사 정도로 가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저는. 그리고 지금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 서울 보선에서 봤지만은 부산은 뭐 따질 거 없고요. 서울 보선을 보지만은 우리가 압승을 했다고 해도 국힘이 압승을 했고 민주당이 참패했다 그래도 박영선을 지지한 애들이 한 39%인가 나왔죠. 39%. 그죠? 그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세훈을 지지한 게 한 57, 8% 나왔죠. 그래서 한 18.7%인가 차이 났었죠. 그죠? 지금 민심이 다 문재인을 떠난다 그러고 저도 그러고 있는데 문재인은 완전히 레임덕이 아니라 대도독에 빠졌다.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박영선이가 쟤네들은 참패라 그러고 민주당 애들은 뭐 민심으로부터 회초리가 아니라 뭉둥이를 맞았다 하고 지금 반성 모드로 가는데 그 반성은 가짜고 그래도 39%를 받았어요.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지금 34%, 32%나 나옵니다. 좌파들은 절대 문재인을 버리지 않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번에 보면은 2030하고 중도층이 또 5060이 이 2030 중도 5060이 지난 4.15 총선 때 전부 다 민주당을 찍은 애들이에요. 당시에 미래통합당을 심판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문재인에 질려서 국힘을 찍었으니 그들이 한 20% 이상은 될 것이다. 국힘에 서용한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은 국힘이 지금 민주당보다 국힘, 쉽게 말해서 보수 우파가 좌파들보다 약 10% 정도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서울 보선에서. 그죠? 박영선이가 39% 받았어요. 근데 국힘이 57%인가 58% 받았는데 그건 20% 빼버리면은 37, 8%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보다 국힘 쪽이 12% 내지 10%가 덜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키는 누가 지고 있느냐? 좌우를 심판하는 사람이 2030 중도층 5060이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나왔어요. 그걸 갖다가 이 국힘 이놈들은 지금 정진석,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장재원 이런 놈들, 김무성, 이재호, 장재원 이런 놈들이 배현진 이런 주모 같은 것이 주모도 못 돼 그거는 이런 것들이 이대로 가면은 문재인이가 점점 더 실책과 할 일이 없으므로 국힘이 자연히 이긴다. 야권이 자연히 이긴다.
그래서 안철수를 들여가지고 통을 키우자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어? 아주 단세포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꼰대라 그러고 기득권이라 그러고 정치판에 있으면 안 될 친구들이 지금 국힘을 갖다가 주물르고 있으니 이게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럼 초선들은 아주 정치를 잘 모르는 56명은 이제 1년 해봤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초선 당선되고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고 1년 지났는데 2030과 중도층이 저렇게 우리를 지지했다? 우리 아버지 아저씨뻘이 삼촌뻘이 5060들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찍어줬다? 전번에는 1년 전만 해도 싹 민주당을 찍던 애들이 이게 뭔가 혼돈스러울 거예요. 그 친구들도. 저는 미리 예상을 해드렸고 그들을 품어야 한다. 그러면은 아니 지금 이거 당권이 뭐고 원내대표가 뭐고 뭐 지역위원장 상임위원장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초선들이 그쪽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초선들이라도 양심은 있겠죠. 국힘 애들은 그래도 양심은 있어요. 저 민주당 초선들 같이 가짜 반성문을 내고 그렇지는 않죠. 이들이 볼 적에 이들은 4.15 총선 때 문재인이 싫어서 문재인의 압정과 폭정과 난정을 물리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게 한마디로 하면 대권을 쟁취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힘은 없더라도 어디가 과연 문재인을 갖다가 칠 세력이 되냐를 갖다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몇 개월 안에 일어납니다. 무슨 그 떨치기 평론가들 같이 뭐 7월 8월 가고 안철수가 뭐냐 대권 막판에 가서 또 통합을 시도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대권은 지금 11개월도 안 남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2, 3개월 안에 3, 4개월 안에 완전히 정비시키고 새로운 당의 깃발을 꼽아야 돼요. 그래서 초재선 그룹이 윤석열과 김종인 씨가 깃발을 꼽으면 다 그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국힘의 그 주호영이나 정진석이나 TK 일부 꼴통이나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TK들도 한 25명 되죠,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25명 중에서 15명은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 씨 쪽으로 탈출을 할 겁니다. 국힘에서. 왜 그러냐면은, TK 수구 꼴통이라 그래도, 분지에서 생성하고 생활을 한 강력한 보수 기득층이라 그래도 그들의 원하는, 문재인한테 원하는 크죠. 문재인을 쫓아내는 게 먼저지, 과거에 박근혜 같이 친박, 진박, TK 수구 세력이 주호영 같은 애가 또는 홍준표 같은 애가 깃발을 꽂고 자기들이 살려주지 못할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일단은 문재인을 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고고TV가 이제부터 이런 방송 하는 거예요. 몇백 명 보시지 않지만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은, 전라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윤석열의 지지가 압도적이고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이 윤석열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데 그들이 누구냐? 대부분이 보수층이고 개혁보수층이고 그죠? 60%가 개혁보수층이라면 40%가 중도층이다. 70%가 보수층이라면 30%가 중도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TK 같은 경우가 주호영이나 또는 그 충청도 또 말씀드리죠. 충청도는 정진석이 홍문표, 박덕흠 이런 애들 뭐 성일종 이런 애들이 있는데 성일종은 당연히 빠져나올 거고 그들은 윤석열과 충청 대망론을 갖다가 김종인 씨하고 합류를 하게 되면은 충청 인사들도 다 빠져나옵니다. 윤석열 쪽으로. 따라서 국힘은 안철수를 들이려다가 안철수에 의해서 당이 깨지고 완전히 오합지졸로 되고 나중에 자민련 같이 빠질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생각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국힘 쪽 꼴통들이 홍준표, 장제원, 주호영, 정진석, 홍문표 이런 것들이 잠시 쉬려간 잠 좀 자고 원기를 충전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권을 되찾자는 사자와 같은 김종인 씨의 콧대를 뽑아버린 거예요. 건드린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막 어슬렁어슬렁 몸을 푸는 호랑이 어슬렁어슬렁 몸을 푸는 호랑이 윤석열을 갖다가 화살을 막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국힘은 깨집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홍준표 복당 안 하겠습니다.
안철수하고 합당 안 하고 안철수를 고사시키겠습니다. 그런 말 하기 전에는 김종인 씨는 윤석열을 해가지고 제3세력을 형성하면서 국힘을 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밖에서 원심력으로 국힘을 흡수할 것이며, 중도층까지 흡수할 것이며, 일부 진보층들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1개월 후에 대선이 윤석열 당대, 그죠? 그 다음에 좌파당이 김종인 당이 되죠. 그죠? 김종인 윤석열 당대 좌파당의 건곤 일척의 승부가 벌어진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자 대결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얼치기 평론가들은 말이야. 또는 민주당이나 국힘 저것들은 어차피 1대1 대결이다. 그래서 안철수를 들이면은 누가 안철수가 되든 뭐 누가 어떤 놈이 되든 국힘에서 한 명의 대권 주자를 내놓으면은 민주당 한 명하고 붙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저쪽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저놈은 절대 이번에 대권 포기 안 합니다. 문재인을 치고 올라가더라도 저놈은 대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시족들은 절대 이재명한테 대권을 안 주려고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재명이 되는 순간 문재인을 갖다가 칩니다. 감옥에 보낸다고요. 지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저놈은. 그리고 우리 야권에서 보면 야권 없어. 국힘 하나뿐이 없어. 국힘이 깨지면은 윤석열 플러스 김종인 씨가 윤석열을 가리키면서 대권을 찾아오는 전략을 펼 것이며 저 홍준표 안철수 저놈아들 또 TK 일부는 그쪽에서 또 한 명 튀어나온다니까요. 그거 TV에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윤석열은 상수고 윤석열은 상수예요. 저는 윤석열을 방송할 적에 1년 전부터 조국 사태부터 윤석열은 항상 상수라고 그랬지 한 번도 변수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얼치기 평론가들이나 우파 유튜버들은 다 변수다. 지금 뭘 할 수가 그랬죠. 저는 항상 상수라고 그랬고 안철수는 변수고 저 여권에 이재명 플러스 다른 한 놈 그것도 변수로 전락한다 이거죠. 그런 표를 어떻게 결집할 것이냐 말씀드렸잖아요. 국힘 일부 수국 꼴통하고 우파 유튜버들을 궁지로 집어넣고 구덩이를 집어넣고 그 표가 한 200만 표 떨어져 나간다면은 중도하고 일부 진보층을 200만 표를 갖다가 더하면 이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결론을 또 한 번 말씀드리면은 안철수의 합당 문제 때문에 국힘은 깨질 것이며 몇 년 후에는 흔적 없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나는 고고TV 여명은 문재인을 칠 어떠한 도구라도 지지한다. 문재인을 친 강력한 도구를 갖다가 수렴해 가는 과정이지 그 옆에 덕지덕지 붙은 똥 같은 놈들은 잘라낸다. 잘라내는 방송이다. 그렇죠? 일단은 문재인을 치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으로부터 우리 일반 국민이 해방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뭐 보수, 좌파, 우파, 뭐 진보 그런 것보다 문재인을 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고고TV에 이렇게 논조가 마음에 드시면은 내시는 분 말고 후원 안 하시는 분들 좀 후원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 돈 가지고 이런 방송이에요. 제 돈 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